자, 파일을 저장해 보셨으니까, 여는 것도 아셔야겠네요. 자, 파일 탭에, 자, 이 파일 탭은 다른 탭과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메뉴에 있는 동그라미 화살표 보이는 여기가 백 D로라는 단추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다른 녀석들과 조금 다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화면 앞으로 나왔다가 필요 없으면 화면 뒤로 사라집니다. 뭐, 백스페이지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됐든 이 녀석의 역할은 파일을 관리합니다. 열고 저장, 뭐 이런 파일 관리, 인쇄,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전체를 또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측면이다, 관리. 뭐 인쇄도 있고. 자, 그 중에 열기,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그리고 오전 크마리거, 더블 클릭, 여기는 더블 클릭. 그리고 이론 폴드 더블 클릭. 일단 당분간 요 폴더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아마 엑셀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엑셀 기능 정리. 찾았어요? 열기. 노란색 띠 모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란색 띠 모양. 콘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시고, 여기 화면 아래쪽에 여기 가운데쯤에 노란색 띠 모양이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콘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제가 화면상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아마 여기 보일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트가 여러 개 보이죠, 이제. 예? 시트가. 그래서 여기, 요걸 시트 이동 단추라 그러고요. 설명 못 드렸던 용어 몇 가지만, 시트 이동 단추. 그래서 해당 시트명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시트 이동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밝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죠. 요렇게 선택해 놓은 시트. 우리가 왜 선택을 하죠? 작업하려고. 그러니까 시트를 선택했다는 건 셀을 선택했다는 건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선택해 놓은 이 시트를 우리는 워크 시트라고 합니다. 워크 시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교재에 크게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격증이지 엑셀 기본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벌써 교재 페이지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 시트 이동 단추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트가 여러 개, 한 화면에 다, 화면상에 다 나타나지 않는 상이 보인다. 이렇게 점점점점. 시트가 더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단추가 활성화되어서, 자, 단추가 제대로 이제 초록 색깔로 보일 겁니다. 우리가 요걸 이제 컴퓨터상에서 활성화라 그러고요. 이렇게 회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그 부분들 있죠? 요건 비활성화랍니다.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단추를 눌러보시면 시트 이동 단추, 화면상에서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실습도 잘 하고 계시죠? 뭐 나중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저 되게 못됐습니다. 열심히 저 따라 안 해주시면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자기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뭐 제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첫날부터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못됐습니다. 저. 일도 신경 안 씁니다. 저. 왜냐고요? 힘듭니다. 저. 솔직히. 다 챙겨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그래서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학원서 알아주니까 저 아직 안 잘리고 일을 하고 있겠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어차피 가서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분 열심히 안 해서 여기 와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안내 하시는 분들도 카운터에. 왜? 그분들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잖아요. 클레임을 걸 때 우리 정인왕 이야기 잘하세요. 저기도 뭐 무조건 클레임 건다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는 웃고 이야기하죠. 돌아서서 안 합니다. 누군 다 많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활성화되어서 나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클릭.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트는 아까 작업을 하던 데이터라는 시트로 갈 겁니다. 아, 이렇게. 저희 목표는 혼자서 엑셀 공부를 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격증 따는 건 그냥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크말 2급을 하시든 엑셀을 배우시든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본 과정은 크말 2급에 있는 기본 과정은 엑셀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요. 엑셀 기본을 배우는 것과. 그러니까 뭐 내가 자격증 준비할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본을 배우러 가면 크말 2급 내용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만 책의 구성이 자격증에 포커스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안내를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똑같다라고. 자, 데이터 입력 수정하는 거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자, 작업이 끝나면 엔터 친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엔터 치면 엑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엔터를 치는 순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 셀에 어떤 데이터 종류가 입력이 되어졌는지를 무조건 구분합니다. 예외 없이. 무조건 구분. 엔터 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라고 엑셀이 무조건 구분을 합니다. 무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일단 문자라면 한글 형태의 문자만 있어요? 영문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영문자는 소문자, 대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엔터 치면 이게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자, 그다음 우리가 또 문자라 그러면 이런 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키보드상에 그 기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로 열고, 뭐 가로 닫고,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띄워쓰기라고 하는 것, 키 스페이스바를 이야기하죠. 스페이스바. 이렇게 스페이스. 요걸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요걸 우리는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공백 문자입니다. 엔터 치면 이 셀에 문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뭐 문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반대급부로 따라 나와야 될 게 숫자겠죠. 숫자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 형태와 소수점 들어가지 않는 숫자 형태 그렇게 보통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이 없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정수라고 그러죠. 어쨌든 숫자. 그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엔터 치면 숫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숫자라 그러면 이 형태만 숫자라고 이야기하자고 또 어떤 형태도 숫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혹시 백분율 퍼센트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이것도 숫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거 숫자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럼 100 곱하기 12.75% 그러면 얼마라고 대답합니까? 12.75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숫자로 생각하니까 계산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엑셀이 또 엔터 치면 또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날짜입니다. 자, 날짜는 우리 생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구분해서 보통 쓰죠? 날짜를 보통 대신 넣어서 쓰는 꼴이 있죠. 우리 이 날짜는 연월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엑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신 넣어서 구분합니다. 엔터 치면
아, 이 셀에 무슨 데이터? 아,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 오늘은 못 느낍니다. 내일이나 뭐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 그 다음, 날짜가 있으면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시간은 시분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분을 콜론을 넣어서 합니다. 12시 24분 48초. 그래서 엔터 치면, 아, 이 셀에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판단. 그 다음, 시간 데이터는 간혹 3개의 영역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2개의 영역으로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엔터 치면 시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12시 24분 땡땡초라고 해석합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이렇게 00초라고 해석합니다. 자, 뭐 여타의 엑셀 자료들이 데이터의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숫자, 날짜,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 수업 시간에는 한 가지를 더 늘려서 원래 이 녀석들은 문자에 있던 녀석을 제가 뽑아서 논리 데이터라고 관리할 겁니다. 논리 데이터가 뭐냐면 뭐 참과 거짓을 논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죠. 엑셀 프로그램 실행이 처음이십니까? 엑셀 프로그램 실행이 처음이십니까? 라고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예?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뭐죠? yes 아니면 no겠죠. 그러면 yes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no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엑셀 입장에서 그 yes 긍정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true라고 합니다. 엑셀 입장. true. 아니요. no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입장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false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문자에 있던 걸 제가 따로 뽑아서 논리 데이터라고 이렇게 따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데이터 종류 5가지로 구분해서 진행할 거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마 때가 되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준을, 자, 요렇게 엑셀이나 데이터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요 5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로 데이터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엑셀 프로그램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뭘까요? 엔터 치면 이건 데이터 종류 뭘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엑셀 프로그램이. 음? 자, 요 부분 형태적 딱 분리해서 봅시다. 요 부분 잠깐만요. 지금 빔이 약해가지고 없앨게요. 자, 요 부분. 는 어찌됐든 형태적으로 봤을 때 문자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숫자죠. 문자 숫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엑셀은 엔터 치면 문자 데이터라고 인식을 합니다. 문자 데이터. 자, 그 다음. 음, 교재는 나중에 필요할 거 아니면 따로 표기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교재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셀상의 줄을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셀 선택, 내용 입력.
그리고 작업 완료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셀에서 벗어나고 셀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럼 한 줄밖에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줄, 세 줄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문서 꾸미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수정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정은?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 읊어보세요. F2, 또, 더블 클릭, 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세 가지. 왜 질문할까요? 필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필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냥 뭐 필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필기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 줄을 바꾸고 싶다.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줄을 바꾸고 싶다. 왼쪽 Alt 키입니다. 키보드. 그리고 엔터. 아마 줄이 바뀌었을 겁니다. 나다. 자, 왼쪽 Alt 키를 누르시고 엔터. 그리고 엔터. 마무리 엔터. 그러면 이렇게 줄이. 자,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셀상에 어떻게 표시를 하고 싶냐면, 셀에. 이런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거든요. 001. 자, 그러면, 자, 우리 입장이 아니고, 엑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 입장에서 이걸 딱 엔터를 치면 엑셀이 저걸 무슨 데이터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001이니까 형태적으로 숫자 형태잖아요. 그럼 숫자를 일단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숫자 앞에 정수값 부분, 앞부분에 저렇게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표기를 해줄까요, 그러면? 숫자로 받아도 저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공을 떼버리고 1로 표시해 주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셀상에 001이라고 표시하고 싶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때는 일단 내가 입력할 데이터를 앞에 콧다운표 하나 붙입니다. 콧다운표. 다운표 하나 붙이시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앞에 이 녀석을 갖다 붙이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코드라 그럽니다. 약속된 기호, 코드라 그럽니다. 어떤 약속이 되어져 있냐면 이 코드 헛다운표 뒤에 입력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화면에 표시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요. 이런 건 이제 애우셔야죠. 001. 그 다음, 요건 나중에, 혹시 초록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하세요. 잠깐 물음표,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그때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지금. 이 표시에 대해서.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기호를 입력을 하실 때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들은 잘 입력을 하십니다. 근데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 가장 대표적으로 당구장 표시, 창구 표시 어떻게 입력을 하고 계시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지금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뭐 문자표를 이용한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한데 시험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일단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 자음 기역부터 시역까지 쌍자음 기역부터 쌍시역까지 해서 총 19글자에 기호들이 다 할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상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어찌됐든 그 중에 한글 자음 미음만 한자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은 무조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상에 아주 셀을 선택하시고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을 하시되 지금 저처럼 이렇게 미음이 깜빡깜빡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커스가 놓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커서가 놓여져 있으면 미음을 다시 입력하셔야 된다. 지우고 입력하시던 그냥 다시 미음을 입력을 하시던. 그럼 이렇게 블럭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찾는데 한자 키는 스페이스바 기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키보드 제조 회사에 따라 좀 틀립니다. 찾아보시고요. 한자 키. 왼쪽이나 오른쪽. 자,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목록 이동 단추 있죠? 수직 이동 단추, 막대, 이동 단추, 이동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동해서 쓰신다. 맨 위에 보니까 참고 표시가 있네요. 그럼 해당 기호를 클릭. 뭐 다른 방법을 물어보시면 그건 개인적으로 질문해 드릴 테니까 따로 나와서 질문하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한 글자 하면 한자 키를 누른다. 제가 보통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보여드립니다. 그동안에 최소 한 번은 따라 하셔야죠. 또 다른 뭐,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딱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 나왔던 게 하트 모양인가? 하트 모양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셀상에서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자, 한자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자식, 여기 셀에 지금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한국이라고 한자 표시하고 싶거든요. 한국. 자, 죄송합니다. 다시 지우고요.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 자, 지우시고, 다시 한글 한자를 입력을 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자, 국.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 잘 모릅니다. 국. 그러면 이 셀상에서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자, 요런 한자 한자씩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한자 실력이 남들에게 들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라고 한자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입력을 하시고 단어 자체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있던 단어를 선택하시던 단어를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한자 목록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한자 목록인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이냐. 시험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떤 한자 목록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냥. 그거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력 형태는 시험에 무조건 한글 한자로 나옵니다. 아주 한자로만 표시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변환. 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가죠. 이왕 왔으니까. 자, 셀 선택, 대한민국이라는 셀 선택. 자, 수정 상태에 가겠습니다.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한다. 그리고 범위 설정, 한자 키를 누릅니다. 단어 선택,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글로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한글로.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한글 한자 병행해서 표시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본인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선택하시고 변환. 네. 그 작업이 끝났네요. 엔터. 자,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하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키보드상에 없는 이제 자료들 입력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 자, 파일 하나 열게요. 여기까지 작업 저장. 단축키 외우세요. 컨트롤 S입니다. 요거 쓸 겁니다.
여러분은 단축키 깨우세요.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수업 중에는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 기본 작업 1 열기. 저희들 교재 1권 교재 24페이지. 그게 문제, 24 메뉴에 있는 출제 유형 1, 시트 이름은 기본 작업 1-1, 교재 24페이지. 거기 화면에 보이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위치, 오타 없이 입력하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까지 저장, 단축키 컨트롤 S, 거기까지 입력하세요. 5분이 훨씬 지났거든요. 알고 계세요? 입력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시험 시간 혹시 몇 분인 줄 알고 계세요? 실기 시험.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40분이라고. 그게 이 문제 하나 푸는데 50,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시험 문제입니다. 5분 이상 잡아먹는다고요. 그럼 나머지 다른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의 타이핑 실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문서 꾸밀 때,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입력을 할 때 이 타이핑 실력하고요. 지금처럼 엑셀상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의 타이는 틀린 겁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 타이핑 연습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꼭 문제 풀라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수업 중에 내용을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들으세요? 내용을 안 듣고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들으세요. 들으라고 할 때는. 자, 이게 이런 표의 구조로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 그냥 나 타이핑만 이렇게 치는 거하고 사실은 조금 구조적으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더딜 거라고요, 당연히. 그리고 한글 영어가 이렇게 쓰기도 더욱더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아마 지금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일단 구조적인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예. 지금 입력한 상태가 이 상태로 지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실제는. 지금은. 아마 엑셀 기능을 조금 쓰신 분들은 아마 여기를 아마 이렇게 이 기능을 통해서 아마 크기를 조절했을 건데 시험에서 이러면 채점을 안 하거나 감점 당할 겁니다. 시험이란 건 정해진 룰이 있거든요. 시험에서 요구하지 크기 조절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야기가 있었냐고요? 없죠. 없으면 근데 이래 두는데 왜 그러면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냐고요? 그건 출판사에서 파일을 준비할 때 잘못 준비했거든요. 보통은 이런 사이즈로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 데이터가 화면에 다 보이도록 사이즈가 이렇게 원래 나타나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그런데 준비를 할 때 제대로 준비를 못 해놓으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시험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다음 요런 데이터를 표가의 구조를 가진 요런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먼저 입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자료의 성격 같다는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는데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효율성 있게 입력을 하려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 입력을 하는데 저희 시험의 기준은 이제 방향이 세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엑셀 기능을 배우게 될 건데 자 그러면 간혹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숫자 사이에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엑셀 기능을 배울 건데, 그러면 이걸 엑셀 기능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엑셀 기능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화면상에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작년 출제 기준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쉬는 시간에? 없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두십니다. 어쨌든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까지라고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거기에 가보시면 그, 아, 출제 기준이 2021년도부터 2023 내년 23년 12월 31일자까지 적용이 되는 출제 기준이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형태 중에 자료가 지금은 이만큼 나오느냐? 아니요.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실제 입력해보려면 진짜 5분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 그렇게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4분, 사실은 한 3분 30초 정도면 끝나야 될 정도인데, 사실 4분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게. 연습을 좀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요 근래에는 그냥 저 화면 보세요. 이 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저 양이, 아이고, 현재는 양이 요만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분의 2,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하신 양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교재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조금 양이 좀 많죠. 그래서 한 3분의 2, 한 3분의 2 정도 입력하니까 한 3분이면 안에 뭐 안팎에 끝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교재 2번 24페이지에 2, 3, 4, 5까지 오늘 숙제 내드릴 테고요. 숙제 검사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성향이 맞기 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조금 일찍 오셔서 뭐 연습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그렇게 했는데도 또 계속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재 2권에 가보시면 자료 입력이라는 부분이 항상 맨 앞 문제 첫 부분에 항상 있습니다. 교재 2권에 보시면. 그 해당 파일 찾아서 거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세요. 이것도 타이핑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시험에 맞는 타이핑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맞는. 자, 현재 열려있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두 개인가요? 엑셀 기능 정리 파일하고 기본 작업 1 파일하고 두 개 열려져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 작업 표시집에서 일단 확인하시면 되죠. 자, 파일 바꿨습니까? 기본 작업일에서 엑셀 기능 정리로. 자, 시트 이동하겠습니다. 셀스 시, 셀스 시. 우리가 이쁘게 꾸민다라는 표현. 그걸 컴퓨터상에서 보통 이제 서식 작업한다고 표현하고요. 이쁘게 그러면 대상이 이제 셀이죠. 그러면 셀이라 그러면 이 셀 자체를 이쁘게 꾸미는 것도 있지만 셀 안에 있는 이런 내용물도 이쁘게 꾸미는, 즉 데이터를 이쁘게 꾸미는 부분도 있겠죠. 뭐 글자 부분이 되겠죠. 자, 이메일 셀을 하나 스택하시고 뭐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쁘게 꾸미는 기능은 리본 메뉴상에서 이쁘게 꾸미는 거는 기능은 홈 탭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이쁘게 꾸밉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그중에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이란, 자, 목록 단추 눌러서
목록이 필지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 기능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본인 마음에 드는 글꼴 선택하시고 저와 같은 값 선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글꼴 크기 목록 단추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그 결과가 화면에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글꼴 크기에서 여기 목록상에 없는 건 어떻게 입력을 하죠? 어떻게 처리하죠? 직접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 여기에 사실은 값이 있든 없든 직접 입력, 목록에 값이 있든 없든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다고요. 선택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글꼴 이름도 마찬가지. 글꼴 이름도 마찬가지. 글꼴 이름 위에다 마우스 패드 갖다 대시고 클릭. 그리고 내용 입력, 동서체,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내용 바뀌죠.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굵게, 뭐, 이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기울인 꼴. 엑셀에서 처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다른 뭐 문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썼던 기능들도 있을 거고요. 자, 밑줄. 자, 밑줄은 뭐 실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실선. 자, 근데 밑줄, 실선은 목록 간추도 있죠. 역삼각형 눌러서. 이렇게 초록 색깔이 목록에서 초록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이게 이 값을 설정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중 밑줄로 바꿔볼까요? 여기 가서 목록 눌러보시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바뀐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해당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적용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색깔이 나타나 있는 이런 단추들은 아까 밑에도 하나 있었죠. 기본 보기라고. 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모두 다 그렇진 않고 대부분의 경우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능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다음 건너뛰어서 글꼴 색.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시험은 아마 표준색이라고 하는 것.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한 빨강, 빨강, 뭐 주황, 점점점점점, 자주, 뭐 이런 식의 요 부분의 색깔들이 시험에 나올 거고요.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주시면 색깔 이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확인해서 클릭. 자, 그 다음 목록 단추 눌러서 글꼴색 목록 단추 눌러서 자, 흰색, 참고로 흰색 여기, 검정색 여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 그 옆에 채우기 색, 배경색, 음영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여기. 그래서 뭐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적용. 물론 없애고 싶다. 해당 기능을 없애는 건 해당 기능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채우기 없음. 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시험에 나왔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행 높이. 자, 행 높이만 약간 좀 조정할게요. 제가 저 따라오세요. 행 높이. 이 행과 어딜 선택했는데 행과 행 사이에 선이 보일 겁니다. 행본 사이.
요 포인트의 이름을 크기 조절 포인트라 그럽니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적당히 좀 클릭 드래그, 높이 조정. 요 포인트 상태에서. 그러면 자, 맞춤 그룹에 갑니다. 가로 방향 왼쪽, 가운데, 오른쪽, 왼쪽, 세로 방향 위쪽, 가운데, 아래쪽. 그러면 셀의 정 가운데 두고 싶다.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그 다음에 텍스트의 방향도 틀 수 있고, 지금 이게 이제 가로 방향이거든요. 기본 방향. 그러면 이것도 방향도 틀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보이세요? 그러면 핵 높이 조정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 기본 상태가 이 방향이잖아요. 예? 그럼 요 방향 돌아가고 싶으면 아까 제가 이 목록에 초록 색깔이 해당 기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초록 색깔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하면 기능이 해제되고 어떤 값으로 돌아갈까요? 기본 값으로 돌아가겠죠.